자, 이렇게 임대차 같은 경우 계약을 하게 되면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신 발급일자, 이 발급일자를 보니까요, 등록된 발급일자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위변적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많이 보면 전월세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보증금이 위태위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현재 전월세에 살고 있거나 또 얻으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임대차 계약을 잘못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진짜 임대차 계약을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계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한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기사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집주인이 대출 이자 내준다. 깡통 전세 빌라촌의 덫. 집주인이 이자를 내주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려 하는데 전세가 안 나가서 분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 갭투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자를 대신 내주고 전세 금액을 좀 높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문제가 되면 내 보증금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런 기사도 있네요. 깡통 전세 500채 팔고 튀었다. 보증금 1000억 떼먹은 사기 수법. 1000억을 떼먹었네요.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의심 14,000건 정도를 적발했답니다. 깡통 전세 경매 숨기고 500채 계약 전세 사기 올해만 4,300억이 물렸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깡통 전세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이, 이 임대인이 담보대출, 그러니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임차인이 통보를 받게 돼요. 내용을 보니까 공인중개사하고 어떤 착당 모의를 해서 해당 사실을, 모든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을 그렇게 먹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편취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안 냈지 보증금을 30명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 이 세입자분들은 어떡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겠죠. 만약에 집값이 올랐다면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최근에 기사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대비 임대보증금이 훨씬 더 저렴한 거죠.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받고 대출을 또 받았다면 이건 더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깡통전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깡통전세를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못 내니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깡통전세라고 하잖아요. 또 역전세라는 게 있죠. 집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요. 임대를 놓는데 내가 살고 있던 전세 보증금보다 전세 가격이 만약에 낮아졌다면 들어올 세입자가 없겠죠. 가격을 낮춰서 임대를 놓게 되면 그 보증금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될 보증금을 다 회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집주인이 돈을 준비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은 돌려줄 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기 때 나갈 때 굉장히 애를 먹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역전세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임대차 같은 경우 계약을 하게 되면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 한번 조사를 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중개업소에서 조사를 해주고 나름대로는 등기부를 떼서 확인을 합니다만,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요. 먼저 위변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정부24라는 곳에 들어가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해서 주민등록 진위 여부 확인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PPT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주민등록 위변조라고 제가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신분이 이렇게 뭐 홍길동이다,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민간 인증서에서 뭐 카카오라든가 KB 인증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의 위변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입력하신 발급일자, 여기 발급일자를 보니까요, 등록된 발급일자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위변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운전면허증으로 또 요새는 많이 갖고 다니니까 운전면허증의 어떤 진위 여부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여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여기도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정말 위변조, 신분증이 위변조가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전월세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서 서울시에서 전월세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가 바로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월세 정보몽땅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었다. 신규로 임차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지역이라든가 유형별로, 뭐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유형별로 전세가율과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임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구별, 지역별로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임차 물량 예측 정보,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강남구 해서 누르면 이런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운받아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꼭 주의하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대 보증금, 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개인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 월세 임대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오히려 부채를 떠안고 임대를 얻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내가 앞에 대출이 있고 전세를 얼마 정도를 얻을 건데 안전할까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부채가 적을수록, 즉 집값에 내 보증금이 적을수록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약 한 70% 정도 된다면,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경매로 갈 때 한번 유찰이 되면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뭐 3억이면 3천만 원 정도니까 6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또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라든가 일부 지역들은 30%씩 떨어지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매가 대비 전세가가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밖에도 다른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테니까요. 또 시간이 되신다면 다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